네, 좀 쉬다 오셨죠? 자, 이번에는 특수지상권 보겠습니다. 포인트 먼저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법정지상권이죠. 187조예요. 따라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임대차를 설정하면 그건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를 좀 보시면, 자, 우리 현재 용익물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용익물권, 그죠?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을 배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의의에서부터 소멸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특수지상권을 보는데, 요 담보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서 볼게요. 기본서 보시면 여기 구분지상권이랑 쭉 나와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한대. 그런데 보통 지상권은 토지 상하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읽어도 못 알아먹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먼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구분지상권에. 구분지상권은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지상권은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요 공중이나 아니면은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적어줘야 돼. 범위를 등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공중에 떠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수목은 항상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사실 다른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요 구분지상권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용익물권은 이렇잖아요. 여기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같은 용익물권을 이렇게 중복해서 설정할 수가 없어. 이 토지 위에 건물 짓고 있으면 여기다 전세권 설정 못합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세권자가 뭔가 쓰고 있더라도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설정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어도 이 사용 수익하는 제3자가 승낙이 있으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사용 수익하는 제3자가 있다면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면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자, 그러면 의의 읽어봐도 잘 몰라. 이거 애매하게 적어놔가지고 자, 그 보통 지상권이랑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밑줄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없다.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자, 그러니까 여기 아니다. 여기다가 있네. 구분지상권에서는 요거 취소. 구분지상권에서 수목의 소유를 이를 설정할 수 없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구분지상권이므로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의 범위를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범위를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의 제한 요거 밑줄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 그 권리자 및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볼게요. 이 분묘기지권이 여러분들 요걸 알아요.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토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묘기지권은 약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 B한테 야, 우리 가족의 묘 좀 너희 임야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약정으로 둘이 약정을 맺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A가 B의 임야에
평공연하게 20년 동안 요 묘를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로도 분묘기지권을 얻는데, 그때 취득시효로 얻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지상권 배우고 있잖아요. 지상권. 특수지상권 안에서 분묘기지권을 배우니까 이건 지상권의 일종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은 요 묘가 좀 일반적인 공작물과 다르게 우리 보통 지상권 공작물 5년이죠. 5년. 근데 5년이 아니라 그냥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따르지 않아요. 기간은 그냥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이에요. 하지만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이 분묘기지권을 등기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 이때 예전에는 무료였는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토지 주인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분묘기지권이 없더라도 이장이나 합장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요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묘의 기지 부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첫 번째, 약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A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 B한테 야, 우리 가족 묘 좀 여기다 설치하자, 이렇게 약정에 의한 경우가 있고,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공연하게, 당연히 이게 자주점유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 자주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 그 지상권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당연히 성질 자체가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요거 뭐예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요게 타주 점유가 그 성질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의 요건은 여기에 성립이 그러니까 요게 요건이 아니에요. 자주 점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서 처분한 때에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 A라는 애가 자기 산을, 임야를 B에게 팔 때 자기 부모님 묘가 여기 있었어. 근데 팔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얘한테 팔잖아요? 그랬을 때 이 B가 그냥 이거 덜렁 사들이면 어떻게? 그렇죠. 요게 A가 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요 남의 임야 살 때는 잘 보고 사던가 아니면 약정을 맺어. 뭐라고 약정을 맺어야 되냐면, 여기 혹시 너희 분묘가 있으면 이장해야 된다라는 특약을 꼭 맺고 나서 B는 임야를 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야 살 때 있잖아요. 워낙 넓으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특약을 꼭 넣습니다. 분묘가 있으면 이장해야 된다. 이런 특약을 꼭 넣어요. 그래야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성립요건 볼게요. 성립요건. 요거는 성립요건은 뭐 그냥 이게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되고, 또 무덤의 형태의 봉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외형상 볼 수가 있어야 돼. 요거.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년 동안 평공연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평장 있죠. 평장. 시신은 있는데 볼록하지 않아.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봐도 어떻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볼록한 모양으로 됐더라도 시신이 없어. 미리 시효 취득해 놓을까? 이런 것도 안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성립 요건을 시효 취득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분묘기지권은 오직 이미 설치된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취득했을 때 이장할 권능이나 합장 같은 거를 못 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밑줄, 요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자, 그래서 5년이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공작물의 5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하는 거다. 그럼 시험에는 특수지상권에 속하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럼 틀리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구한 날 내목. 그럼 이 청구한 날 요 자리에 분묘를 설치한 날 그러면 틀리겠죠. 설치한 날부터 소급해서 그럼 틀립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주는 게 바로 요 분묘기지권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하고 기간은 계속된다는 거. 그 5년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 요게 중요한데, 자, 먼저 요것도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담보 지상권은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험엔 잘 나와요. 이 담보 지상권이란 건 뭐냐면, 가령 여기 토지 소유자가 A인데 요게 나대지예요. 나대지가 뭐냐면 위에 건물 같은 게 없어. 근데 A가 B한테 돈을 한 3억 빌리면서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럼 이 저당권자인 B는 이게 나대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 나대지 위에 다른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죠.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번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2번에 그냥 같이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지상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요 건물 같은 거 지으면 경매할 때도 매우 피곤해집니다. 요거. 그래서 요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상권이 실제로 B가 여기 건물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들 여기다 건물 못 짓게 하려고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지상권을 설정한 거라서 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설정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냐면 지상권 설정자이면서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죠. 얘한테 있습니다. 얘한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잘 알아요. 지금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A가 B한테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줬죠. 자,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 그러면 A의 이름은 토지 소유자이고 돈 빌렸죠. 그러니까 채무자인 거죠. B는 채권자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A고 저당권자가 B겠죠? 근데 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불안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달라 그래서 지상권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A가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지상권 설정자, B는 지상권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나대지에 대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비록 B가 지상권자지만 얘는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지상권 설정자가 할 수 있어요.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 되게 좀 특이하죠. 원래 지상권자가 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 요 담보 지상권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해라 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 지상권은 다른 지상권하고 다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B가 돈 갚죠. 돈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지상권도 소멸하면 같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담보지상권에
피담보 채무 요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소멸하고, 그리고 얘가 빌린 돈 아까 3억 빌렸는데 요 돈은 저당권에 붙어 있는 거지 지상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에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담보지상권의 피담보 채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어. 왜? 이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에 붙어 있는 거지 담보 물건인 지상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근데 이거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이제 이 담보지상권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제3자가 여기에 뭔가 건물 짓고 그럴 때 건물 축조 중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요 저당권자가 즉 지상권자가 여기를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누가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사용 수익을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제일 잘 나와요. 요 놈 두 개.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담보 목적의 지상권 2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담보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담보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겠죠. 그죠? 담보지상권이니까. 그러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도 용익물건이니까, 자, 밑줄.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거는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무와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런 경우에도 지상권에는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엄연히 용익물건이니까 담보지상권도.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으면 저당권이 소멸하듯이 담보지상권도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즉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죠. 사용수익권이 있다. 지상권자는 사용수익의 권한은 없고 누가 돈 빌려준 사람, 그죠? 저당권자, 지상권자,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방해배제를 통하여 담보가치에 하락하는 침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왜? 누가 점유해서 사용수익하는 게 누구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요 담보지상권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7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이 지상권 중에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요거는 등기 없이 지상권을 그냥 성립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이란 말 들어가면 187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그냥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법정지상권이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관습적으로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해 주다가 이제 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그냥 아예 민법 법조문에 법정지상권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법정지상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이 뭔지 일단 차이를 한번 좀 보자고요. 먼저 처음에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서로 같아야 돼요. 먼저 같아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건물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될 수가 있겠죠. 가령 을에게 처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갑이 을한테 야, 기분 나쁘네. 건물 팔고 나니까 내 기분 나쁘다. 왜 내 토지 위에 네 건물이 있어야 돼? 이거 허물어 버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 이거는 지금 건물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거고, 또 어느 경우냐면, 자, 지금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토지만 갑이 을에게 처분했죠. 자, 이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을이, 야, 내가 너한테 토지 사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너 왜 내 토지 위에 여태 건물을 갖고 있어? 건물 허물어 버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권의 기본적인 개념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함부로 허물지 말아라. 자원은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을 허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상권, 특히 이제 법정 지상권인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그냥 법정 지상권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처분이 일어났죠. 건물이나 토지에 뭔가 처분이 일어나서 요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인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을 안 갚아서 임의 경매가 됐어요. 임의 경매가 돼서 이걸 우리가 저당권을 실행했다 그러거든요. 임의 경매로 인해서 이 갑의 토지를 을이 낙찰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건물 소유자랑 달라지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요. 요거는 366조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때 요 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매매라던가 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 경매, 증여, 공매, 교환, 공유물 분할, 뭐 이런 다른 이유로, 이 임의 경매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만약에 이 처분이 일어나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등기 없이 성립해. 왜? 둘 다 법정 지상권이죠.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봐봐요. 요거는 강행 규정이라서 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나 뭐 경매할 때, 야, 이거 만약에 경매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렇게 다른 토지 소유자로 바뀔 때 건물 허물어 버리는 거야. 법정 지상권 인정 안 하는 거야. 라고 저당권 설정할 때 둘이 계약 같은 거 해줘.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왜? 이런 건 강행 규정에서 철거 배제 약정, 뭐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철거해야 돼. 또는 요 법정 지상권 배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건 무효예요. 무조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거 허물면 안 돼. 법정 지상권이 이런 상황에서는 요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을한테 요 토지만 팔면서 얘네 둘이 서로 계약할 때 약정을 하는 거야. 야, 을이 사면서, 야, 근데 너 여기 건물 있잖아. 너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거 토지 살 때 나는 이거 건물 필요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갑이랑 을이랑 요 서로 계약하면서 내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없는 걸로 할게. 너 건물 허물어도 돼. 이런 철거 약정이라던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이나 약정이 없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 이러면 누가 되게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 입장에서 법정 지상권이 있어가지고 여기 건물이 떡하니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만약에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지,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요게 생길지 안 생길지 예측을 못했던 토지 소유자는 떡하니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서 건물을 그대로 여기 놔둔다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입죠. 소유자가 피해를 입죠.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얘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래도 공짜로 이 건물을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요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줘야 돼. 지료. 다만 요 법정지상권에서는 얘네들이 애초에 약정으로 서로 법정지상권을 성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99.99%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가지고 지료를 얼마를 낼지 소송 걸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료를 내야 되더라. 아, 지료를 내야 되겠구나.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설정이 되는데, 특히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같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토지 소유자랑 바뀌었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수천 수만 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많아. 판례에 막 이게 넘치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놈들이 얼마나 어렵게 거기다 적어놨는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지들 말로 엄청 어렵게 적어놨어요. 수도 많고.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원칙인 게 뭐냐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피해를 보죠.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상태인데도 뻔히 이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런 처분 행위 등을 통해서 미래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바뀔 게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죠. 명확하게 이게 바뀔 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따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환매라든지 아니면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뻔하게 보여. 나중에 이거 토지 소유자가 바뀔 게 뻔한데 이놈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이따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 알아야 돼요.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임의경매가 된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법정지상권이 딴 것도 있지만 이게 민법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요 임의경매를 통해서 법정지상권, 요 지상권이 성립한 거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러고, 요건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매매, 강제경매, 증여,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유물 분할 이런 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임의규정이니까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아무튼 지료는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거니까, 지료를 받더라도 피해를 입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예측이 뻔히 가능한데,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떡 지어가지고 요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한다,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만 알면 이따가 판례를 볼 때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서 2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강제경매, 기타 원인으로, 여기 임의경매는 없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는 아니에요. 그건 아까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처분되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얘기하는데, 길게 적어놨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걸 보니까 정리가 되죠. 읽히고, 그죠? 그런 맛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봐봐요. 일단,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강제경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돼야 돼. 근데 저당권 실행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366조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우리가 저당권에서 볼 겁니다. 저당권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밑줄. 건물 철거 특약이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그냥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을 보니까 첫 번째, 요 처분 당시에 매매, 강제경매 이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처분 행위에 의해서 얘네 둘이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고 요거를 요 철거 특약이라던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립 요건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2번, 처분 당시에, 자, 이거 다시 한번 밑줄.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자, 이것도 밑줄. 양자가 동일인 소유이면 건물이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알아두세요.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므로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자, 요거 밑줄.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자, 양자가 동일인 소유면 건물이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등기가 안 됐더라도 요거는 갑 소유 아닙니까? 187조니까 등기 없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럴 때 만약에 지금 둘이 같은 상태에서 요거를 처분을 했어요. 뭐 매매라든가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이게 비록 미등기 건물이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허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이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 근데 얘네들 지금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처분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을이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미등기 건물이 을 팔아도 여기 있는 토지만 팔려서 아무튼지 간에 미등기건 무허가건 건물이 미등기건 무허가건 등기가 됐던 어쨌든 얘네 둘이 같은 소유자가 같았다가 한쪽만 처분이 돼서 소유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처분 당시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므로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을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달랐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냐면 을이 샀어.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가 을이 돼가지고 이제 둘이 소유자가 같아졌네. 그죠? 이랬을 때 병한테 요 건물을 팔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처분할 때 당시에 서로 동일인이었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원시적으로 건물 지었을 때 꼭 같을 필요가 없다고요. 건물 지었을 때 같을 필요는 없고 아무튼지 간에 처분할 때 여기 처분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그러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이제 1번은 받고 동그라미 2번은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이것도 그림을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건물을 그러면 지금 을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겠네. 왜? 이 건물은 건물 짓자마자 건물 소유자께 되는 거니까. 그죠? 이랬을 때 매수자가 건물만을 매매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가령 이 A가 토지는 안 사고 건물만 매매를 했죠. 자, 그럼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지금 다른 상태에서 처분이 일어났어. 그러면 얘는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당시에 서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아니므로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글로 봐서 어렵지 그림으로 그리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번 볼게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매매 각종 원인이 나옵니다.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공매 교환, 공유물 분할 등으로 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돼요. 여기에 근데 환매는 안 돼요. 이따 나오겠지만 환매는 안 됩니다. 여기 환매 X라고 져요. 환지 처분 X. 이렇게 환지 X.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자, 여기 2번은
요건 그림으로 같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일단 밑줄 그세요.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 명의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매도, 함께 매수.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함께 뭔가 팔았어요. 뭘 팔았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파는 거야. 같이 사고 판 건데 봐봐요. 첫 번째, 지금 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같죠. 지금 같은데 이 갑이 을한테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았어요. 자,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았어.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을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토지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끝났어요. 근데 건물은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는 몰라도 형식적으로 봤을 때 등기를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요 매매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의 매매에 의해서 등기부상으로는 토지는 을 소유고 건물은 갑 소유가 됐으니까 이 처분행위에 의해서 요 갑의 건물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왜? 왜냐면 등기부상으로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이 등기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얘 그냥 같이 팔았고 또 등기만 안 됐을 뿐이죠. 이렇게 형식적인 차이, 소유 명의를 달리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인마 빨리 등기해줘.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도 요거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대. 자, 이 경우에 지금 여기 갑이 아까 여기처럼 갑화가 이 을한테 토지와 이 건물을 팔았는데 이게 아직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지만 건물을 갑이 지었으니까 갑 소유겠지만 얘가 을한테 이걸 팔았어. 토지도 팔았죠.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토지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얘는 아직 을한테 건물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등기부상으로 보면 얘는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갑 소유로 남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토지는 을 소유가 되니까 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 아니야? 등기부상으로는 서로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는 거 아니니까 매도인한테 요거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왜? 실질적으로 얘가 얘한테 팔았다며. 건물이랑 같이 팔았다며. 그러니까 얘 뭐 해줘야 돼? 등기해줄 일이지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봐봐요. 지금 이 경우는 얘가 등기만 얘한테 안 넘겼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판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위에 하나가 등기 안 됐더라도 등기가 다르더라도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는데 아까 우리가 요거 봤잖아요. 요전에 뭐 봤어? 요거 양자가 동일이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도 무방하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미등기 건물만 판 거죠. 또는 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판 경우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처럼 본 거 요거 두 개랑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십니다. 방금 본 것처럼 요 어떤 거? 요거처럼 미등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팔았어. 다만 위에 등기만 안 됐대.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 요거 형식적으로, 그래서 여기 밑줄. 형식적으로 요거 달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매도했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토지의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한 경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안 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자 요거 우리가 좀 이따가 환지하고요 환매라고 나와요. 이게 사실 우리 시험법이 바뀌긴 한데
둘 다 시험법이 바뀌긴 해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는데 아무튼 환자로 시작하면 그 경우에는 인정 안 해. 왜냐면 이 환매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고 환지 처분은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봐요. 여기 환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토지가 경계가 막 이렇게 개판이에요. 막 개판이야. 근데 여기 위에 건물이 막 이렇게 서 있어. 건물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뭐 머리 어지러워 죽겠죠. 이거 보니까 뭐가 어지러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걸 해가지고 여기에 경계가 너무 개판이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경계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국가에서 이 토지를 다 싹 사들여 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냥 이거를 여기에 있던 토지 소유자 이 국가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토지를 사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있는 토지를 싹 이렇게 경계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여기 예전에 토지 소유자한테 뭐 비율이나 그런 걸 정해서 돌려주는 걸 우리가 환지 돌려준다고 환지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환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257페이지에서 봤을 땐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교환, 공매 많잖아. 근데 여기 환지는 없다고요. 환지는 안 돼. 성질상.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동그라미 4번 담보 가등기 있죠? 여러분들이 가등기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 요것도 한번 내용 보자고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기 지금 갑의 토지가 있어요. 갑의 토지가 있어. 그런데 갑이 돈을 빌려서 여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를 을한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돈을 못 갚잖아요, 을한테. 그러면 나중에 을이 여기에 본등기를 해가지고 본등기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자기가 돈 못 갚으면 뻔히 을 앞으로 토지 소유자 바뀌는 거 뻔히 예측이 가능하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뻔히 예측이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안 한다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다시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돈 빌려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거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를 잡아서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돈을 못 갚아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뻔히 아는데 이 이놈이 여기다가 지 건물을 떡하니 지어놨어.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 짓느라고 돈 다 써가지고 을한테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 여기에다가 이제 본등기를 해서 요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바뀌냐면 을 앞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본등기 하느라고 원래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본등기 하느라고 지금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 인정을 안 한다고. 왜? 왜냐면 뻔히 알고 있잖아. 뻔히 알고 있는데 임마 네가 건물 지으면 어떡하냐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 밑줄 그세요. 담보 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료가 됐어.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아까 담보 가등기 지었죠? 그러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 왜? 뻔히 보이잖아.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 밑줄 요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나 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것 요건데 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존재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요 건물 철거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 있다니까요. 이런 철거 특약 이런 게 있다니까요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별표, 요거 되게 중요한데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판례에 대지상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 매수로 인해서 취득하게 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고 볼 것이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봐봐요. 요거는 자, 이 갑이 토지를 갖고 있고 요 갑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을이 요 건물을 사면서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샀으면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얘를 보면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 요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단 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필요가 없이 임대차로 보호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것이라고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잘 봐야 돼요. 건물을 매수하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야. 요거 막 어느 게 건물인지 막 처음에 볼 때는 설명 없이 이걸 보면 건물에 대한 임대차인지 토지를 샀는지 건물을 샀는지 막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건물을 철거 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좀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되게 낡았어요. 낡았는데 요 토지 봐봐요. 요거를 토지를 누구한테 줬냐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했대요.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증여를 하면서 야, 나 여기 이제 건물이 허물어가지고 아니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제 새 건물 지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여를 한 거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요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새 건물 지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죠. 이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철거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걸로 볼 수가 없고 다시 사용한다는 걸로 보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어렵게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정리? 설명은 되게 쉬운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건물 철거 후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어. 요 토지 뭐 이게 증여도 좋고 이 토지의 수증자와 증여자가 자 그런 경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5번 볼게요. 5번 아까 환자 들어가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환자가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됐는데 이 환매특약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다 예상이 되는 거라서 자 한번 볼까요? 요거 환매특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이 요 토지를 빌리면서 환매특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얘가 돈을 빌리면서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야 내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돈을 먼저 빌려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뭐라면 환매특약. 만약에 요 갑이 을에 돈을 갚으면 다시 을이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준다는 이런 특약이 환매특약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을은 자기가 지금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갑이 자기한테 돈 갚으면 당연히 갑 앞으로 등기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자기 앞으로 떡하니 건물을 지었어요. 얘가 돈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그래 가지고 만약에 갑이 돈을 갚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갑으로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돈 갚으면. 이럴 때 이 을이 나 여기 법정 지상권 있으니까 내 건물 허물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냐면 얘 지금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환매특약이 있으면 아니 돈 갚으면 토지 소유자 바뀌는 게 뻔한데 여기다 왜 건물 짓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 내용.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줄 친 거 위주로 보세요. 줄 친 거 위주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줄 안 친 것도 있는데 줄 친 거 위주로 보시고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187조니까. 자,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요. 존속 기간은 지상권과 같아요.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30년, 15년, 5년으로 봅니다. 259페이지 치료 지급 의무는 당사자의 협의, 치료를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누릴 수 있는 이 건물 소유자는 치료를 줘야 되는데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부분 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게 우리 지상권에서 배웠듯이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면 그러면은 그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법원이 계속 소송 지금 지료가 얼마일지 계속 소송 중이야. 근데 이게 좀 길게 걸리면 몇 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료 액수가 소송 중이라서 아직 미결정이 돼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데 토지 소유자가 야, 너 왜 지료 안 줘? 아무리 소송 중이지만 지료를 줘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지료 액수가 미결정되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아셨죠? 자,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볼게요. 범위는 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되지 가령 여기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요 굉장히 토지가 넓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전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요 건물이 유지 사용을 위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멸실되거나 구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의 기준으로 한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예전에 구 건물이 요만했어. 구 건물이 요만했어요. 구 건물이야.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요 토지에 요 정도까지밖에 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새 건물을 지어도 새 건물을 좀 크게 지었어요. 이게 신건물이야. 이렇게 넓게 지어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있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이 부분까지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나머지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 범위는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자, 요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지금 같은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 토지만 을에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갑은 같은 상태에서 처분이 일어나서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죠. 근데 지금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니까 지금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때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을은 갑이 여기 건물 소유자였을 때는 법정 지상권을 갑이 누리고 있었으니까 이 건물을 허물 수가 없었는데 철거할 수가 없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이제 병으로 바뀌면 을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주가 되는데 결론은 이 병의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그래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지상권은 자,
이 병이 요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아직 요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아직 갑한테 남아있는 상태야. 지상권은 아직 갑거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요 병에게 건물 소유권에 넘어갔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상권을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갑한테 남아있고 지상권도 아직 갑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그러니까 아직 이 토지 등기에 지상권 등기가 없는 상태지만 갑은 이미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건물을 넘기게 되면 이 건물의 권원이 되는 등기는 없지만 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병이 직접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등기해줘 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병이 할 수 있는 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지상권 등기해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 갑을 대위해서 지상권을 등기한다. 하지만 직접 을에게 토지 소유자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대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갱신 청구도 가능해. 갱신 청구도 요 갑을 대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병한테 등기를 결국은 해줘야 되죠. 결국은 아무튼 대위에서든 뭐든 간에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는 갑한테도 못했듯이 병한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의 측에 반환함으로 불가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 병이 요 토지를 사용했을 때 지료는 내야 되죠. 지료 안 내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요거. 자, 다시. 자, 일단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병한테 못해. 그리고 병은 등기를 해야지 진정한 지상권자가 돼요. 얘는 등기 안 해도 그냥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요 건물을 양수한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해야지 지상권을 얻는데 곧바로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병은 을한테 당연히 지료는 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내용이 쉽습니다. 자,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기 토지 등기예요. 그 다음에 병이 건물 소유자, 요 건물 소유자라면 보세요. 이 갑이 둘이 같은 상태에서 을한테 처분을 했어. 토지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되면서 이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갑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갑이 을한테 지료를 주고 을은 요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 갑이 이렇게 병한테 건물을 팔잖아요. 그럼 건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야, 나 이거 얘한테 건물을 팔아야 돼서 내 지상권도 이전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 그래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지상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사실 가장 깔끔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가장 깔끔해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갑은 등기가 없어도 법정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지상권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등기를 해줘야 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상권 등기를 아예 안 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건물만 팔았죠. 여기만 이렇게 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도 결론은 을은 병한테 철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비록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요 토지 소유자는 어차피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의 측상 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그럴 수 없고, 다만 건물 사용료 지료는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료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을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 갑을 대위해서 을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야 돼요. 요게 핵심, 요거 세 개만 알면 요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이 둘이 같은 상황에서 을한테 팔아가지고 법정지상권을 미등기로 얻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에 지상권 등기 안 하고 을한테 건물을 팔았죠. 이 경우에 지상권은 아직 갑에게 유보된 상태죠. 지금 토지에 지상권 등기 안 됐으니까. 지상권 등기가 없는 상태인데 갑은 이미 법정 지상권을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했고, 갑과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법정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걸로 봐요. 이렇게 건물을 팔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는 을이 병한테 할 수 없다. 하지만 요 토지 사용료 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다. 요게 핵심입니다. 결론은 요거.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요 259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병한테 하려면 원래 등기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토지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매매하면 건물의 양수인은 병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원래 지상권자인 갑에게 유보되고 있어요. 따라서 대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경력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자, 이 중요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대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 길게도 적어놨는데 우리 방금 누구였어요? 갑이었죠. 갑이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격려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를 했어. 그 경우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병한테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 을은 건물의 양수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대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한번 누가 누군지를, 요 긴 문장을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요 문장. 설명을 안 듣고 이걸 딱 보고 얘가 갑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지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에서 취득한 건물 소유자. 돌아버리겠죠. 설명 안 듣고 이게 갑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다만 뭐예요? 근데 자, 봐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뭘 봤냐면, 여기에서 병이, 자, 만약에 건물 양수인이 매매가 아닌 경매로 병이 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경매에 의해서 병은 등기할 필요 없어. 이 법정지상권이 미등기였듯이 이 경매도 경매로 만약에 얘가 얻으면 요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얘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기 경매인 경우에는 그 얘기예요. 요거는 참고입니다. 요 4번. 자, 경매에 의해서 건물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종된 권리와 함께 이전하므로 양수인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승계하게 된다고요. 요거 경매할 때는, 자, 요 원인이 경매라면 갑이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그냥 승계를 해. 그래가지고 얘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는 참고, 요거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대위 청구.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얘가 누구예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 갑이 법정 지상권을 격려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건물 양수인 병은 양도인이 누구냐면 여기서 갑이에요. 갑을 순차로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 및 양도인에 대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우리가
요 병이 지상권 설정과 지상권 병 자기 앞으로 이전까지를 대위해서 을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절차를. 자, 그리고 자 넘기세요. 260페이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건 또 줄 긋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자, 아무튼지 간에 신의 측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어요. 허용될 수 없어. 이거 아까 259페이지 3번 동그라미 쳤었죠. 그 밑줄 그었었죠. 동그라미 3번에 밑줄 그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신의측 때문이야. 신의측 때문에. 어차피 등기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요 밑줄, 그 대지로 얻은 그 지료는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다음에 건물이 병에게 이전됐죠. 건물이 병에게 이전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자, 둘이 갔다가 을이 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럼 법정 지상권을 얻었죠. 이 상태에서 벌써. 그러다가 이 토지 소유자가 병한테 요거 토지를 판 거예요. 그런 경우에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 을에게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전득자에게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지금 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어. 요 단계에서. 그죠? 그러면 요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었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팔았어. 그래서 토지의 전득자 병한테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뭐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자, 그 얘기가 바로 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요 4번하고 5번은 달라요. 4번은 뭐가? 건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다음에 건물이 요 소유자가 바뀐 거고, 요건 토지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법정 지상권이 아까 저당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다른 법에도 또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걸 보자고요. 포인트. 분묘기지권 소유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하죠. 그리고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지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등기 없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양도되면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었죠. 그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상권에 대한 기출문제 풀러 가겠습니다.